제목 5조 원 돈 세탁러 불법 비트코인 거래소 BTC 운영자 미송환. 미국이 40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 혐의 등으로 오랫동안 수배해온 러시아인 알렉산데르 비니크를 그리스로부터 인도받았다고 AF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비니크를 지난 5일 미국으로 송환했다. 그는 불법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BTC를 운영하면서 40억 달러 이상의 범죄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랜섬웨어를 이용해 200여 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마약을 밀매한 혐의도 받는다. 미국은 그에게 20가지가 넘는 혐의를 적용해 수년간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2017년 그리스에서 체포됐다가 사건 관할권을 주장하는 프랑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돈 세탁 범죄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프랑스에서 포격을 끝내고 4일 그리스로 인도됐는데 그리스 당국이 그를 인도받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비니크의 변호인단은 그가 그리스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워싱턴이 송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해 미국과 죄수 교환을 논의 중인 상황에 미국이 오랫동안 노렸던 러시아 돈 세탁 범죄자를 인도받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비니크의 미국 송환 소식에 그리스 당국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러시아는 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미연준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밤나 CME 패드와치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68.0%. 8월 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32.0%를 기록했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8.0%에 달했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 수준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시한 연말 금리 전망치는 3%에서 3.5%이다.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5%포인트가량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러드 총재가 제시한 전망치는 3.75%에서 4%이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성향 인사인 찰스 에번스 시카고연은 총재마저도 9월에 75bp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크미 패드와치 코일리더스. 제목 NFT는 나쁜 투자?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레저 인사이트에 따르면 대체불가 토큰을 알고 있는 사람 중 44%가 NFT가 나쁜 투자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버라이어티 매거진과 설문조사 기관 게쉬저가 97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NFT가 좋은 투자라고 답변한 비율은 28%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NFT 투자가 나쁜 투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중 7월 수출 18% 석 달 연속 상승.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의 수출 회복세가 석 달째 이어졌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수출은 3,329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 증가했다. 7월 수출 증가율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4.1%와 전달 증가율 17.9%를 모두 웃돌며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가장 심했던 4월 3.9%로 급락했다가 상하이 봉쇄가 완화된 5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 추세다.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던 7월 수출 실적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후퇴 우려 속에서 세계 수요가 위축돼 중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코로나 충격 속에서 경기 안정에 안간힘을 쓰는 중국 당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다.
장즈 웨이팅 포인트 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며 강한 수출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호조로 중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함에 따라 대규모 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속한 위안화 평가 전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7월 중국의 수입은 2,317억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월간 수입 증가율은 지난 4월 0%까지 떨어진 이후 5월 잠시 4.1%까지 반등하는 듯했지만 내수 부진의 여파 속에서 6월 1.0%, 7월 2.3%에 머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중국의 무역 수지는 1,01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제목 인스타그램 플로우 NFT 지원 플로우 비트코인 캐시 알고랜드 시총 초월 인기 대체 불가 토큰인 플로우가 지난 7일간 36% 급등하며 비트코인 캐시를 제치고 시가총액 29위로 뛰어올랐다. 한국 시간 7일 오후 12시 5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플로우 토큰 가격은 2.64달러를 기록 중이다. 플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36.13% 급등했다. 시가총액도 약 27억 달러까지 급증하며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 알고랜드, 파일코인, 비체인, 에이프코인 등을 추월했다. 시장은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NFT 기능을 출시하면서 플로우 블록체인 협업 이슈가 부각된 점을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인스타그램은 플로우 NFT 지원 및 코인베이스 월렛, 페퍼 월렛 연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플로우 트위터 코일리더스. 제목 신흥국서 최장기간 자본 유출 미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여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신흥국에서의 최장기간 자본 유출 기록이 수립됐다. 7일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흥국들에서 7월에 98억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3월에 자본 흐름이 순유출로 돌아선 뒤 5개월째 순유출을 보였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IIF는 말했다. 세계 경기 침체 리스크, 지정학적 상황, 인플레이션 등이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단,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비둘기적 입장을 내비친 점은 신흥국에서의 자본 흐름 전망을 밝게 했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책 조정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IIF는 7월 말의 일별 자본 흐름을 보면 향후 플러스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7월엔 중국 채권 시장에서 3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중국 이외 신흥국 채권 시장에선 60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만 2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최근 자본 유출입 흐름을 좌우한 것은 미국 달러와 가치의 변동이라고 IIF는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몇 개월간 달러화는 선진국 동화 대비로 강세를 보였지만 신흥국 동화에 대해선 일정 범위를 유지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이 반사이 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준이 6월에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 세계 금융 상황이 빠듯해지면서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IIF는 향후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인플레이션의 정점 도달 시기, 중국의 경제 전망 등을 꼽았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30 투심 위축 지속 박스권 관망 장세 길어지나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22,000에서 24,000달러 범위에서 박스권 관망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고 있다. 7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30을 기록,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30에서 34 범위에 머물러 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국 시간 7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02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12 하락한 수치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40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4% 수준이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 컨벌랜드가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크립토업계의 고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은 최저 1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BTC는 올해 32,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목. 돌아온 외인. 코스피 2,500 회복하나. 코스피가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 매수에 힘입어 고점을 높였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5일 2,490.80으로 지난달 29일 종가 2,451.50보다 1.60% 상승했다. 지난달 6일 종가 기준 2,292.01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 7% 반등해 2,500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이 지난 한 주 5거래일간 1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을 제외하고는 줄곧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4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미국 물가 지표의 정점 통과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이 전 세계 증시에 선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난 덕분이다. 이번 주 공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시장은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더라도 연준이 즉시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실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언하는 등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물가 정점 통과에 안도하겠으나 이후 물가 둔화세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경계감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저점보다 10% 이상 오르면서 시장 눈높이도 높아져 시장이 물가 정점 통과만으로 환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시장 기대보다 더 매파적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 코스피는 2,400에서 2,550 구간에서 박스권 장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동아시아권 지정학적 위험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가 고개를 들었지만 금리 결정 이벤트가 없다 보니 이달 내내 시장은 큰 변동 없는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반등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8월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가까워질수록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이더리움 커뮤니티. 채굴자 외 누구도 파오지지 않는다. 비탈릭 에뚜 포크 지지자 빠르게 돈 벌려는 속셈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가입 발행 프로토콜 메이커다운 엔젤 투자자 하수가 6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채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작업증명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 No one wants to use a field at PAU. I have studied the ETC, PCH, and PSB forks and they were actually dividing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In all cases, their minorities were actual believers and not in it for short-term trade. At PAU doesn't have 1% of that support. 그는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이 하드포크된 체인에 상환할 확률은 5%도 1%도 아닌 제로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채굴자, 거래소, 트레이더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쫓기 위해 하드포크에 대해 논의를 하지만 커뮤니티 내 누구도 파울을 원치 않는다며 나는 과거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포크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들의 커뮤니티도 실제로 쪼개졌다. 이들 커뮤니티 중 소수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진정한 신봉자였다. 하지만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이러한 지지자가 1%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작업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액트 하드포크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지분증명을 지지하는 사람 외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파우 지지자는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생태계 외부인이다라고 말했다.
하드포크가 발생할 경우 두 체인에 모두 존재하게 되는 대체불가 토큰 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비탈릭은 파우포크 체인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되면 혼란이 예상된다. 포크를 만들고 싶다면 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시간 7일 오전 8시 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시세는 1713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리플 1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뒤이어. 8월 7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리플로 나타났다. 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각각 2에서 4위를 차지했다. 5위 10위에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시바이누, 테더, 카르다노에이다, 바이낸스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일리더스. 제목. 뉴욕 증시, 물가, 긴축 공포의 변동성 장세 예상.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 생산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등 주요 물가 지표가 연이어 발표된다. 물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행보를 결정지를 핵심 지표다.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될 경우 연준이 9월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75bp 인상을 단행할 수 있어서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7% 오르며 전월치인 9.1% 상승보다는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1% 오르며 전월치보다 상승폭이 가팔라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을 빨리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거지며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깜짝 호조를 나타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52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5만 8천 명 증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미국의 7월 실업률도 3.5%로 집계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에서 2월에 기록한 수치로 복귀했다. 3.5%의 실업률은 반세기의 최저 수준이다. 고용시장의 호조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한 발 멀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7월 고용 지표가 연준이 침체에 대한 우려 없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물가까지 극심한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연준의 긴축 필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다수의 연준 인사들은 연준이 물가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연준의 대표적인 내파 성향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3.75%에서 4%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 금리가 1.5%포인트가량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성향 인사인 찰스 에번스 시카고연은 총재마저도 9월에 75bp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9월 75bp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반영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 중 68%가 9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점쳤다.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 34% 수준을 나타냈던 9월 75bp 인상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다. 전 거래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월 고용지표 발표 후 급등하며 2.86%대까지 고점을 높였다. 2년물 수익률도 폭등해 3.24%대로 껑충 뛰었다. 채권 금리 급등은 고성장 기술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에도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주요 기업 중에서는 월트 디즈니와 메리어트, 힐튼 등 여행 관련 기업의 실적이 발표된다. 지난 한 주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36% 올랐다. 나스닥 지수는 2.15% 상승했다. 반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13% 하락했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 후 친환경 디플레이션 암호화폐 될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가 완료되면 ETH 발행량이 연 4.2% 감소해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머지는 블록 생성 시간을 13초에서 12초로 줄여 트랜잭션 속도를 10% 높일 수 있다. 서지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TPS가 10만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머지 후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가 99.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친환경적인 암호화폐로 취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